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겠습니다. 원전이죠. 여기도 자상이에요. 자상. 23장인데, 모상했으니까 자상이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나 하는데, 여기 이 자상이라고 제목이 돼 있지만, 천미는 없어요. 이것만 나와 있죠. 그리고 반국장에 전부 들어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걸 왜 또 제가 뒤집어 봤냐면, 여기 사례명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399번이에요 오늘 399번하고 400번을 할 건데, 이 399번이 저는 정말 적천수를 놓고 징의하고, 이렇게 물론 페이지 수는 틀려요. 이렇게 반국장에다가 벌써 굴레신생 뭐 이렇게 해서 군상, 신상, 모상, 자상 해서 이 반국장에다 했단 말이에요. 넣어놓고는 했는데, 같이 이렇게 놓고 대절해 보니까 이게 399번이 정면시로 여기는 징의에는 돼 있는데, 천매는 뭐로 돼 있냐면 떡하니 의례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져 보니까 갑기합토해서 갑으로부터 시작되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벌써 정묘시가 맞더라 이거죠. 그러나 저 프로그램에다 정묘시를 넣든 의례시를 넣든, 의례시는 다음 순이에요. 다음 순에 나오는 건데, 의례시를 넣든 목체 뭐예요? 금토용조에서 불용해서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화를 써서 수가 용신이다 라고 나와요. 그건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자상이라고 적천수 천미에서는 제목이 있는데, 징의에서는 없이 반국장에다가 효자봉친지방이라고 해서 그냥 제목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한다. 효자가, 이거 친자는 어미 친자라고 해야 될까요? 부모 친자라고 해야 될까요? 부모라고 합시다. 부모를 받드는 방법을 알면은 비로소 뭘 극한다 라고 하느냐면, 자, 이걸 대부분 그 방법을 알면 비로소 이거 해자가 화할 해자예요. 극해라고 하면 화합하다라는 뜻이 나오죠. 그래서 이루어진다. 큰 바람에 크게 이루어진다. 순풍. 순풍. 순한 바람이 불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극해라고 하면 화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잘 찾아야죠. 그래서 원문에 이제 임시왈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시왈. 자중모세. 자식이 무리를 이루면 이건 모왕 자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자식이 무리를 이루면 엄마는 쇠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모지성은 엄마의 성질은 모두 의지해야만 된다. 자식에게 종을 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엄마의 마음이다. 마음이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불가 모험은 안 된다. 역자지성. 자식의 성질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만약 갑을일주가 위주로 잡아놓고 했을 때 만극이 모두 목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물 중에 그 사주 중에 한두 개의 수가 있다 라면 말을 하여 자식의 무리가 잔뜩 있고 엄마는 수가 외로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지의 정은, 엄마의 정은 의호자,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편안하게 해야 된다. 누구의 마음을, 모지심,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 이것도 벌써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요. 자성이 있듯이 상이 있듯이 모상에서 또 이렇게 했죠. 첫 번째로 불가견토, 토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엄마 토국수를 해버리면 안 되죠. 수생 먹으러 해야 될 판에요. 견토 즉
자식이 연부, 이건 또 결국은 이 부는 며느리 부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이 목이고, 자, 토를 받다? 그러면 목국토하러 들어갈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예, 마누라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연부. 그러면, 시어머니를 기전점으로 했을 때 며느리가 되죠. 며느리를 사모해서 불고모, 엄마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이, 엄마께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가견금. 이거는 이제 자식의 성질을 돋구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엄마는 인성인데 엄마의 기본 수에 대한 인성도 볼 필요가 없다. 이게 왜냐면 금을 본즉 모세, 엄마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불용자, 자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못. 즉 모정, 엄마의 정은 반드시 자식에게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를 안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오직 행해야 되는 건, 수기운을 띤 금운으로 흘러야만 된다. 금은 불국목, 그래야만 수기운이 있어야만이 금은 목을 극하지 않고 물을 생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이 모정이 반드시 자식을 의지할 것이다. 또 자식의 정도 역시 순모, 엄마를 순이 따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크게 이루어진다. 순풍, 편안한 바람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얼로 대토지 금운, 토를 가지고 띈 금운으로 흐른다 라고 하면, 이거 며느리의 성질은 뭐예요? 필한, 아주 사나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자가 모두 불능한, 편안하지 않을 것이니, 인사 역시 막불 해서 이건 두 개가 부정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강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다 자연스럽게 이렇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차사장은, 사장이 맞죠? 자, 군상, 신상, 모상, 자상. 그런데 이걸 반국장에다 넣어버렸어요. 징의에서는 주로 목으로다가 얘기했는데, 화토금수 역시 이와 같이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아마 그러면 제가 한번 궁금하네요. 여기에 요게 차사장, 목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징의도 차사장, 목주, 목론, 목론으로 했지만 화토금수 역시 이와 같다라고 똑같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튼 이게 반국장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의에서는. 천미는 제목이 따로따로 있고요. 자, 이거 보시죠. 자, 이제 그래서 사례명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정묘시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징의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자, 개해, 을묘, 이거는 곡직격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아마 정묘시 같으면, 양인격으로 해서 화를 용신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들어요. 화가 상관이잖아요.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똑같이 을해나 정묘나 똑같이 목체, 금토용조 불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화를 쓰는데 화를 안 쓰고 수를 썼다. 왜? 개해가 돼서 여기 을해가 되고. 그렇든 저렇든 똑같아요. 정묘시도 같이 나오더라. 그래 프로그램엔 저는 정묘시를 넣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정묘시를 넣었습니다. 왜냐면 정묘시가 맞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갑기 합토가 시작이죠. 갑기. 자, 날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갑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토도 있고요. 그럼 갑기 합토가 돼요. 그러면 이 토를 극하는 목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갑자 시가 되고요. 을축시가 돼요. 자, 병인시가 되고요. 병인 정묘시가 돼요.
그러면 저 의뢰시는 어디까지 가냐? 12번째나 대에 의뢰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순이잖아요. 예, 다음 순이 돼요.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 정묘시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 합격에서 이렇게 나오죠. 합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시간 재는 건요. 이 개해도 여는 개이니까 월을 잡으려면 어떻게 한다? 자, 무게합하죠? 예. 개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화가 되죠. 합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죠. 합화화가 돼요. 그러면 이걸 뭘로 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냐? 자신은, 예. 이 화를 극하는 임자시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임자. 예. 개축. 예. 개축, 을묘. 임계, 예. 임자, 개축, 갑인, 예, 그렇죠. 갑인, 을묘, 이렇게 되잖아요. 요 을묘, 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합격에 대해서. 자세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실까요? 무토나 개수가 합을 해서 화가 돼요. 그러면 첫째 자시를 두려면, 이 자년을 두려면요, 연을 두려면, 이렇게 임자, 이걸 화를 극하는, 예, 임자. 왜? 자는 양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임자, 개축, 갑인, 을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갑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갑기합토가 됐잖아요. 예, 갑기합토. 그러면 토가 됐으니까 토를 극하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시는 다음 순이더라. 예, 다음 순에 의뢰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든 저러든 의뢰시가 됐든 뭐가 됐든 목체 금토용조 불용이니까 대운에서 금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운을 띤 금기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망한다라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자, 봅시다. 갑인이론, 여기다 적을게요. 왜냐면, 사주가 안 보이시니까요. 자, 개해, 을묘, 네. 갑인, 네. 정묘. 이렇게 합시다. 대운은 요 대운에, 경술 대운에 끝이 났다고 설명을 하시니까요. 자, 여기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갑인 이론이 생우 중춘 해서 해묘, 인해, 여기는 원문, 천미에는 여기 해시가 되니까요. 해묘, 묘해, 인해, 공합해서 만국이 개목, 모두 목이다. 즉, 연간 개수가 무쇠, 세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묘 목국을 하기 때문에 세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왕보고, 이 엄마가 외롭다. 이 사례명조는요, 임철전 선생이요, 설명해 놓고 그대로 샘플을 넣어주세요. 대단하시죠? 예. 그래서 이거 자왕모고 하니 그 정은 목에 있다, 모두. 목지성 역시 마찬가지로 의지한다, 자수한테. 위, 모자 정협. 예. 엄마 자식이 정이 협동을 하는 거죠. 초운, 갑인 개축. 여기에요. 갑인 개축. 예. 음비유효. 예. 조상의 덕을 여유롭게 받았어요. 조유반수, 이건 국립학교에 들어가고요. 임자, 중향방이 됐고요. 신해, 금수상생하니 유, 현재를 거쳐서 천, 어디로 옮겼냐? 성목, 어느 선, 주목된 것이에요. 그래서 경술, 토금병왕해서 이때예요. 모자불안, 자식과 엄마가 불안하게 돼서 기어낙지기망, 뭔가를 잘못해갖고, 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든 어떻게 됐든, 여튼 죽었다. 라는 소리죠.
제가 또 뭐라고 했겠죠. 이번 사주 399번은 징의에서는 시간이 정묘시로 되어 있다. 일천간이 간목이므로 갑자시부터 시작하므로 정묘시가 맞다. 을의시는 다음 순에 나온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징의가 맞다. 자, 이거 빨갛게 해놓을까요? 정묘시가 맞다. 수생목해서 뭐 어떻게 돼, 뭐 다 똑같은 거예요. 특수격이므로 적어도 수목화를 써요. 그런데 하여튼 금기운을 띤 토운이 들어와서 모자가 불안해서 귀원악직이 됐다. 자, 무게중심인 오행체형론은 생략하고 아래 심해첨 격국론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제가 양인격이 변화해서 이제 곡축격이 된 거예요. 심해첨도 종격을 인정해서 종격 설명을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례명조 어제 남편 사주를 보러 오신 분이 있으시길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건 뭐 다음번에 또 격국론에서 또 저 5권에 가면 종격이 나오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399번을 한번 빼드릴게요. 아직 이거 보세요. 네, 이 경술대운 여기 지금 신유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파랗게 된 이유는 수용신이라 그래요. 수용신으로 잡으면 금이 이렇게 파랗게 나와요. 네, 금용신을 잡으면 또 오히려 목이 성한데 또 수가 좋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왕한 수가 종을 할 때는 이 수운이 좋은 거예요. 네, 수운이 좋아요. 그런데 화운일 때 수운이면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이채요. 잘못하면 이제 금토용조인데 금이 용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파랗게 나오는 게 수가 또 파랗게 나와요. 금이 용신일 때.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왕하지 않고 무언가 토가 있고 또 화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이 수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별로 안 좋다.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아마 고쳐야 될 사주죠. 근데 이런 종격은 고칠 필요 없습니다. 이 금운이 안 좋아요. 왕한 목성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런 경술도 뭐예요? 이때 귀원악직해서 망했는데 기유 무신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좋지 않죠. 안 좋죠. 그래서 어제 아주머니 한 분이 중년 부인이신데 요즘 뭐 나이를 여자 나이를 알 수가 있어야죠. 얼굴은 전부 미인들이시라. 남편 사주를 또 보러 오셨어요. 궁금해서. 근데 운은 참 좋게 생겼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할 정도로 운이 좋아요. 근데 결국은 이 화가 용신일 때 사화는 잘 봐야 돼요. 사화는 이게 화가 아니에요. 화가 아니에요. 목화가 용신일 때 을목 역시 이게 목이 아니에요. 변심을 해요. 이 을사대운에 불안해서 숨이 갑자기 차고, 요즘 코로나 있잖아요. 그런 걸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폐암 1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뒤에 대운이 괜찮고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치료하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잘 타일러서 보냈어요. 또 젊었을 때 돈도 벌고 했더라고요. 돈도 벌고 저 시내에서 저 종로가 그쪽에서 토목점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젊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안 좋아요. 진짜 분위기가. 자, 봅시다.
이건 양인격으로 잡았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건 아무리 봐도 목체가 될 것 같질 않아요. 물론 목체 금토용주에서 불용을 하죠. 불용은. 이거 왜 빨갛게 안 해놨나요? 좀 양인격 같아요. 왜? 저 간목을 가지고 지금 철저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간목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양인격 같아요. 자, 봅시다. 이대로 놔두고 갈까요? 조금 더 올릴까요? 양인격이면 이 간목을 기토 쓸 수 있어요. 예. 자, 봅시다. 갑인 일원에 생우 중춘을 해서 만국 개목 모두 목이에요. 해묘 공우 공 해묘. 그래서 시지 자수. 그래서 쇠극 자수가 아주 극한 쇠한 것이 아주 극에 다다랐다. 이게 지금 예, 모중 자중 모세한 거예요. 그 정은 더욱 의호목 목에다 더욱 의지할 것이니 일주가 연 사모한다는 거예요. 기토의 사정 사사로운 정으로다가 저 일주를 쳐다보고 있으니 불고 엄마를 돌아보지 않는다. 정축운에 화토가 같이 오는 바람에 반대로 엄마를 허용하지를 않는다. 자, 책에 말하기를 며느리가 불현, 네, 며느리가 어질지 않으면 즉 가는 불화, 집안은 불화하다. 이게 며느리거든요. 불화하니 형상 파모한다. 병자, 화, 불통근하니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평안하니 무구, 허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화생토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술은 또 봉토항하니 파모 이상하다. 아주 자세히 설명하셔요. 이놈은 이 토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의 계유 이제 시작이죠. 이 계유까지 나타나지 않은 계유까지 말씀을 하세요. 생화불패하니 이어서 첩을 얻었어요. 그래서 본만화가 아니고 생자해서 중진가서 아주 크게 떨쳤다. 집안에 야 이거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임신 다음 때까지 아주 만경유가 늠지막한 경치가 더욱 아름다웠다. 금수 상생지고야 금수가 서로 상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수가 살렸다라는 것이죠. 수가 살렸다. 저 토가 병이다라는 것이죠. 이 명조도 일간을 중심으로 목세가 강하다. 종간격이 된다. 그러나 전조와 차이가 나는 것은 월간의 정제인 기토가 있어 일주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심해천면 말씀을 대신한다라고 했는데 이 격국론에서는 양인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기토가 정제가 취할 경우죠. 그래서 식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양인격은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정제는 저건 쓸 수가 없죠. 뿌리가 없으니까요. 분명히 정제를 쓴다 하면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걸럭걸럭이지만 귓격이 될 수 있으며 라고 한 것은 재성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식상을 써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건 뿌리가 없단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400번이에요. 오늘 400번을 채네요. 그러면 512개, 112개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병정화 무토 못 써요. 전부 다 목체 수목용으로 수용신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계유 임시 좋죠. 이 갑술은 술토는 안 좋겠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제 상담한 사주입니다. 젊은 분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아니고 폐암 1기로다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려서 이렇게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자주가 안 보이실 거고요. 올해 46이네요. 병진, 신축, 무자, 사주가 차죠. 병진. 자, 그러니 이 사대운에 들어서 사축 금국을 이루니, 그래서 이 목대운이 최고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천간으로 개수, 임수 들어오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자, 이 사주가 결국은 격국론으로 얘기하면 이게 정인격이 돼요. 정인이란다. 토생금에서 상관격이 돼요. 자, 상관격인데 이게 편인이 딱 잡아주잖아요. 상관을. 그러면 이걸 화가 용신이라고 그러죠. 화가 용신이다. 화를 살려야 된다. 화 안 살리면 안 된다. 격국론으로도 맞고요. 일반 어프로로도 맞고, 무게중심 체형론으로도 맞아요. 이게 축술잡반전이라고 했네요. 축진잡반전. 그래서 수체. 수가 채니까 화가 들어오면 문제가 많다니까요. 목이 들어와야 돼요. 수가 채니까. 화목용조예요. 그래서 뭐가 용신이냐? 화가 용신으로 잡았어요. 화를 잡든 목을 잡든 목화는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목화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운이 결국은 을사 운이라는 것이 목화운을 기능을 못한다. 인전사주 이 사대운이 들어오면 잘 봐야 된다고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죠. 저 사화는 언젠가는 변해요. 저 속에 금기운이 들어서. 그래서 사축 이거 합을 하잖아요. 반합을. 그러니까 꺼져버리고 금화된 거죠. 병어대운이나 들어와야 되고요. 정미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올해 46이라 50 하나, 그러니까 한 50. 또 내년도 이민년이라 내년서부터는 봄, 여름으로 흐르니까 좀 세운도 괜찮아질 거고 하니까 올해 신축년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사주. 여기 이렇게 월지로 또 이게 복음이 들어왔으니 참 어렵죠. 세운도 어렵고 이 사화대운도 어렵고 전부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하시라 그랬어요. 이 병호대운을 기대하시라. 앞으로 5년 정도 공기 좋은 데서, 요즘은 그렇죠. 이런 병 약게 걸렸으면 요즘 TV에서 보면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나온 사람들 보면 그렇게 공기 좋은 데 가서 자기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운까지는 살아야 돼요. 70 하나까지는. 이 무토대운도 괜찮아요. 무토대운도. 이 지지가 너무 차가워요. 축진, 진자, 자진. 이렇게 되니 너무 추워서 이 사주가 얼었어요. 얼었어. 해자 축월에 축월이 제일 춥죠. 음력 1월 7일이네요. 그래서 이때는 돈을 좀 잘 벌었대요. 벌써 이 관성운에도 잘 벌 수 있죠. 이런 거는. 왜? 화를 살려주니까요. 여하튼 수가 채면 목이 제일 좋아요. 화보다도 목이 더 좋아요. 수가 채면. 화는 잘못 들어오면 꺼져요. 이 사화 같은 건 수가 채면 꺼져버려요. 축월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 사화가 들어와서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주죠. 그런데 기회는 있다. 한 내년서부터
병원 치료를 한다든지 또 내지는 공기 좋은 데 가서 휴양을 하면 일기 정도는 쉽게 날 것이다. 암의 일기 정도는 쉽게 낫죠. 시골을 내려가서 공기 좋은 데서 쉬면서 약 먹으면 날 거예요. 암 치료해 놓고.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이거 척 보면, 이거 운이 좋은데 왜 오셨을까라고 했을 거고, 올해 이제 신축년이니까 이제 세운으로 봐서는, 이 사주가 얼어 있는데, 라고 해서 세운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선 올해 매우 안 좋으신 일을 당하셨네요. 라고 했더니, 코로나 소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아니라 폐암이 걸렸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주죠. 이 사화대운이 좋은, 을사는 약간 목화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변해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평진전 하겠습니다.